갑자가 아니구나. 제법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1장, 2장, 3장, 4장까지 4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 갑자 매상에 왕조 지호 상교 목야 하사 내서 하시니 왕 좌장 황월하시고 우병 백모 하사 이휘왈 적의라 서토지이니여 왕왈 차 우방 총궁과 어사인 사도와 사마와 사강과 아려와 사시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급 용촉 강모 미려 팽 복인이여 칭 이벌하며 비이간하며 이모하라 여기서하리라. 거기까지요. 자, 이 목서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땅 이름이고 지금 그 은나라의 도읍지가 되는 조가의 남쪽에 있으니, 그러니까 저기가 이렇게 서울로 표현하자면 서울 저 근교가 되겠죠. 지금의 즉금 위주 치지 남현이라, 위주가 다스리는 그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이고, 무왕이 군어 목야하여, 무왕이 목야의 그 군사들을 모아놓고 자 임전서중하시니 그 전쟁에 임하, 그러니까 싸우기에 임하여서, 그러니까 싸움에 임하여 바로 무리들에게 맹설을 하셨으니 기유 태서 3편일세, 앞에 이미 태서 3편이 있기 때문에 인이 지명으로, 여기서는 지명으로서 달리하였느니라. 금문 고문 개요하니라. 아까 태서편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어디에요, 그 위서가 있다가 나중에 노벽에서 나온 걸 가지고 바꿨다 그랬는데 그것도 진나라 때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아까 태서에 나왔던 그 무지막지한 그 살육과 관련된 내용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조금 좀 지나치게 조작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목서는 바로 이제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그 병사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시 갑자 매상의 왕조 지후 상교 목야 하사 내서 하시니, 자, 때는 갑자일, 그러니까 지난번 태서에서는 1월 29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맹진에서 어떻게 돼요? 건넜죠. 하수를 건너서 지금 들판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2월 4일 날 그 군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비하고 났을 때, 이제 정비될 이날 이제 2월 4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내가 가서 연설을 할 테니까 이때 군사를 다 이제 정비를 해놔라 하고 사회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먼동이 틀 무렵에 바로 무왕이 바로 아침에 상나라의 교회에 있는 목야의 들판에까지 이르셔서 다 하고 난데 나중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맹세하셨으니 그 왕이 왼손에는 누런 뭐예요? 월, 그죠? 도끼를 들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하얀 깃발을 잡고서, 그러니까 황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금으로 만드는 상징적인 의미죠. 내가 적들을 도끼로 베겠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대장기 깃발을 들고서는 이를 흔들면서 적이라 멀리까지 왔도다 서토의 사람들이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갑자라고 하는 것은 2월 4일이라 날짜 계산을, 매라고 하는 것은 이른 아침 명이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죠? 이거 글자는 정확하게 이 글자로 쓰면 이거 틀리죠? 명이라 그러면, 그죠? 매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장 볼 때 이 한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문장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바로 매는 지금 아직 해가 뜨지 아니할 때죠. 아직 안 떴을 때죠. 그럼 우리 천자문에 암수 뭐라 그랬어요? 묘명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항상 보면 특히 이제 여기 때 주석달은 한나라 때나 송나라 때나 주석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도 뜻글자를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는 게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고는 그냥 얼핏절핏 의미로,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터다 그럴 때 무슨 터 그럼 우리말로는 다 똑같죠. 터 그럼 무슨 뜻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다 무슨 집 지을 터 잡는 거야. 그래서 터를 다지는 곳이야. 아니면 옛날에 절이 있었던 곳이야 할 때 터는 우리말로 다 터지만 다르죠. 한자로 쓸 때는. 지금 앞으로 집을 지을 곳이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초 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곳이 있었던 곳이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죠? 요거는 땅이 이제 그만 그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거 구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던 곳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써요? 요걸로 써요. 자,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자라고 다 있는 곳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매라고 하면 우리가 암수묘명 그랬습니다. 천자문에. 그래서 이제 글을 쓴 거를 보고 사람들이 글을 한자 뭐 문장 썼다고 해서 그거 잘 쓴 거 못 쓴 거 구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뜻글자를 거기다 썼느냐. 자,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많은데 이 날씨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전날 밤 저녁이 되고 아침에 해 뜨기 전까지 좀 기본적으로 어둠이죠. 그러면 아주 어둠에 음의 어둠이 있고 양의 어둠이 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모셔둔 절집에 가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명부전 그러죠. 그 명부전을 뭘로 쓰면 요걸로 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암수묘명이라 그러다 바위암자에다가 맷뿌리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럼 산을 보면은 중국의 산들이 맷뿌리가 이렇게 불쑥불 솟았을 겁니다. 솟았다 그러면 그만큼 솟은 만큼 뭐가 깊어요? 골짜기가 깊죠. 그 암수묘명이라 표현할 때 이것은 아득하고 아득해서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죠. 이거는 이것도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거 음양으로 나누면 이건 뭐예요? 양의 그죠? 양의 자 멀은 밝음, 어두움. 요거는 뭐예요? 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양의 어두움은 이쪽이, 음의 어두움은 요겁니다. 그럼 글자를 보면은 자, 이 지금 기운이 다 덮어서 양을 다 덮었죠. 양을 다 덮어서 여섯육 그랬습니다. 자, 글자에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 뜻글자라는 건 주역 수와 이치 모르면 괴상 모르면 공부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 기초 강의부터 하는데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땅이죠. 삼천양지법에서 하늘은 구로 되고 땅은 육으로 표현을 하죠. 삼천양지법에 근거해서 그 수의 이치가 그 기본적인 도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가 뭐냐면 저 땅속으로 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명이라는 거 갖다 어두울 명, 이것도 둘 다 어두울 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음의 어둠이죠. 음의 어둠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목은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동방목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면 모를 때는 그냥 나무목 이렇게 해서 표현해요.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라 그랬습니다. 목 그 다음에 공부하면 이건 뭐예요? 오행의 동방의 목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동방이다 그러면 이제 해가 뜨는 뜻 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해가 뭐예요? 저 뿌리 쪽에 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어두움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명 그러면 틀리는 말이죠. 안 되고 뭐라고 하냐면은 묘라고 표현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대는 이거 잘 구별 못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한자 많이 쓰면서 이 구별들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이런 방식들의 표현들이 가끔 보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거 문장 쓸 때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을 보면서 항상 이건 신이 내린 글이다. 공부를 하면서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치를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글자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훌륭하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묘해. 이제 막 밝음이 틀려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해가 이만큼 좀 더 올라가면 뭐가 돼요? 이제 아침 해가 이렇게 해서 떠서 보이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동방목은 뭐냐? 해가 어디에 걸려 있다? 그럼 제가 볼 때 저는요 늘 저기 충남 서천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네에 그 정자나무 있는 데 가서 쭉 보면은 저 군산 앞바다 보이고 장항제에서 보이고 군산 앞바다 저쪽에 산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보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서쪽으로 해 넘어가는 거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이던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게 뜻글자 원리잖아요. 그죠? 이게 뜻글자라면. 그래서 이때 나무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동방목으로, 그죠? 동방목이라고 하는 해 뜨는 아침에 동쪽으로 지금 뭐냐면 해가 지금 이렇게 중간쯤만큼 올라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동방목 밝은 양기운이 있는데 아직은 해가 좀 저 밑에 있는 것이고 이건 중간쯤 올라오신 것이고 안에 다 올라오면 뭐가 되든가요? 제가 이 글자는 맨날 까먹어. 이 글자는 열매 호라 그러던가 뭐라고 하죠 이거? 맨 위에 올라간 거. 밝을 호라 그러나요? 이건 호? 아니 호라고 읽을 거야 아마. 아 저도 이걸 잘 안 쓰니까 요 글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해가 제일 위에까지 올라오고 다른 뜻으로도 이거 씁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라고는 이제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이미 오행의 이치가 정립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글 서경 지었기 전에 이미 다 형성된 내용들이죠. 요임금 무임금 때 이미 우가 치수사업하면서 이미 오행의 이치로서 쭉 정리했기 때문에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글자 갖고 있는 뜻을 넘어서 두루두루 이치로 쓰인다는 것까지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남중이 응? 나무중 이거? 남중. 남중 개념으로 해서 무슨 뭐 열매도 쓰고 제가 이거 맨날 잊어버려 맨날 보고 또 잊어버려 거의 안 쓰는 글자거든요. 찾아보세요. 이거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게 뭐 열매 열렸다 뭐 등등까지도 표현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매는 명 그러면 이건 뭐야 웬 죽은 땅 명부전 개념으로 표현된 게 맞지 않고 그래서 묘라고 표현해야 되겠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니 매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명 미명지 시하라 장차 밝아오는데 아직은 밝지 아니한 때이라 월이라고 하는 것은 부이니 그죠 부월이라 라고 해서 손도끼 조금 큰 도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도끼 큰 도끼죠. 월이 좀 작은 걸로 표현하고 부는 좀 큰 걸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금이 시기라 황금으로서 꾸몄느니라 왕자 자용 월질이 하니 왕이 스스로가 그 월을 쓰는 이치는 없으니 그냥 상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장글에서 직접적으로 전쟁에서 잡았기 때문에 자루를 잡았지만은 그래서 임금님의 12장복을 쓰는데 권위를 상징하는데 도끼 모양을 쓰긴 쓰죠. 도끼 모양을 쓰는데 자루 없는 도끼만을 옷에다가 이렇게 그려 넣는 겁니다. 다만 권위만을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력으로 뭐 무기로 사람 죽인다 그런 뜻은 빼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친이 좌장이 위의라 그래서 왼손으로 잡고서 그죠 이것은 자 위를 그죠 위의 의례로서 삼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임금의 권위를 상징한 것일 뿐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권위에서 임금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왼쪽은 생하는 것이죠. 그 권위를 갖고서 그 다음에 뭔가를 이루는 것이니까 오른쪽에는 이제 대장기 깃발을 들고 이제 싸우고 진두지휘하는 내용이니까 휘는 군중지휘니 자, 이 군사들 속에서 군대 속에서 지휘하는 것이니 왜 흰 깃발을 쓰냐 우리가 보통 흰 깃발 그러면 그거 항복하는 색깔인데 근데 여기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까지 잘 보이느니라 더군다나 지금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흰 깃발을 쓰는 것이고 비석수불능이라 특히 이제 막 항복하는 사람들 흰 깃발 들고 오는 것은 멀리서도 제일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 휘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으로서 아니면은 오른손이 아니면 능치 못 무슨 이거는 아니죠. 이 바로 오른손이 아니면 능치 못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보면은 자 오른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생생의 원리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생하는 것이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이 권위를 갖고 이 무력으로서 지금 전쟁을 이깁시다 이 표현으로서까지 보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왜 못 들어요? 누가 이거 가지고 시비 붙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방식의 이제 해석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오른손잡이만 가지고서는 이걸 옳은 발음으로 삼았구나. 우린 실제적으로 오른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로 쓰면서 이쪽이 옳다가 되죠. 왼손은 뭐라 그래요? 왼쪽은 틀린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이념을 나타내도
우파 좌파 표현을 하면서 우파는 보수, 우파는 보수가 맞겠다. 오래된 거니까 그죠? 좌파는 진보 나아가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매몰되면은 보기 힘들죠. 왜 이런 것까지도 보셔야 되냐면 요즘에 만약에 애들한테 요즘 왼손잡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저쪽 애들 왼손잡이 많고 그래서 왼손으로 왜 능치 못합니까? 전 타고난 왼손잡인데 저 같은 경우도 타고난 왼손잡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고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왼손잡이거든. 이분은 철저하게 왼손으로 칼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유전적 요소가 왼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반적으로는 다 오른손으로 훈련받아서 오른손으로 쓰는데 무심코 하는 행동들 있죠. 이를테면 빨래를 짜거나 걸레를 빨아서 벌레를 짜잖아요. 그러면 잘못됐냐면 다른 사람 털어가지고 반대로 짜요. 그 다음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돈 세는 거. 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셀 겁니다. 그럼 저 이거 못 세요.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세는 방식인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반대입니다. 그게 이제 왼손잡이들이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무슨 소리야? 왜 오른손으로 능치 못해? 오른손이 아니면 능치 못해가 아니라 생성의 원리에서 우리 이깁시다. 이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므로 우병백 모야라. 그러므로는 뭐 이제 서로 해석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오른손으로 흰 깃발을 잡는 것이라 안 무성컨대 무성편을 살펴보건대 언 계일에 진우 상규라 하니 저 상나라 들판에서 자 이 사열을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즉 개해지 이래 주사 이진 목야지의요 개해의 날에 주나라의 군사들이 이미 목야에 쭉 포진했고 그리고 그 다음 갑자 매상의 무왕 시지 서사 언니라 무왕이 비로소 이르러서 군사들 앞에서 맹세를 하였느니라. 이제 이 군사들을 미리 다 여기다 포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천자의 군사들의 동태를 보면서 무왕이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거죠. 왈이라고 하는 것은 무왕의 말씀이라 적이라고 하는 것은 멀미니 이기 행력지 원하여 그 행력 부역을 간 것이 워낙 멀리까지 왔기 때문에 먼저 이를 위로함이라. 왕활 우방의 총군들과 그 다음에 우방의 총군 그러는 것은 각 제후들이 그죠? 각 제후들이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의 그 총군들 모든 군자들 임금들과 이거죠 제후들과 그 다음에 옆에서 그 돕는 어사인 사도와 사마와 사공과 사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원래 무리를 그 이끄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홍범에서 표현하자면 사도는 백성들 교육 담당이 되는 거죠. 교육 담당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겨울이기 때문에 그 군사훈련까지도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사들을 지휘하는 사람들. 사공이라고 하는 경우는 저 도로하고 그 다음에 국가건축물 요즘에는 국토교통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원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되죠. 공병대 필요하듯이 그죠? 이제 사공화된 그런 공병대 역할. 사마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때 사마는 그 기병대, 그 다음에 사도 그러면 보병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병, 기마부대, 그 다음에 공병대, 그리고 아려와 사시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직책에 따라서 쭉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군사 다음에 우리가 군사는 순서가 5해서 5하고 그 다음에 양이 있고 위에가 그 다음에 뭐죠? 양이 있고 그 다음에 100명이 조리되는 거죠. 100명이 조리되고 그 다음에 여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가 되고 군이 되죠. 사가 되고 군 이렇게 됩니다. 5명 여기다 곱하기 5가 되죠. 5 곱하기 5 25명인가요? 거기다 5 곱하기 이 25명에다 곱하기 4 100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5씩에서 500단위씩에서 이렇게 곱하기 5씩에서 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아와 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우리 부장, 천부장, 백부장 이 표현 가끔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대표 장수 그 다음에
100명의 무리들을 이끄는 장수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하나하나씩 다 호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급별로 사도, 사마, 사공은 기본적으로 이제 삼경이라는 것인데요. 무왕이 이때 그러니까 이제 삼경이 각각 거느리는 군사들 그래서 아까 이제 삼군 개념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위 제후라 무왕은 이때에 아직은 제후가 되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미비 육경이라 그래서 육경은 다 갖추지 못하였느니라. 당나라 공시가 말하기를 사도는 주민하여 치 도서지 정령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그 주장 관장하면서 바로 여러 정령들을 다스리고 사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병사들을 관장하면서 굴려의 그 여러 가지 맹세들을 그 다스리는 것이고 그 맹세들과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것들을 다스리고 사공은 사병들을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첩벽이 영군이라 여러 가지 뭐 성벽을 쌓으면서 그 군사들을 운영하는 것이니라라고 해서 좀 어쨌든 뭐 사도 공식 표현도 맞고 어쨌든 보병, 기병, 뭐 공병대 이렇게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그 장수를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리 개념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역에서도 그 역괴, 화산 역괴를 쓰기도 하죠. 화산 여라고 할 때 그때 화산 역괴도 바로 뭐냐면 군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군대도 실은 뭐예요?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화산 역괴 공부할 때도 그 군사 개념으로 보시면 아마 그때 보일 것들이 많을 겁니다. 대국은 삼경과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대부 5사람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급직 그 가운데 좀 높은 벼슬이죠. 27인이 있고 이건 뭐 줄에 근거하는 겁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그 경의 그냥 부경이 되겠죠. 부경이니 바로 대부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여라고 하는 것은 경에 속한 무리이니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사가 이들이라. 사씨라고 하는 것은 이 병수문자니 군사를 가지고 바로 문을 지키는 자이니 유줄의 사씨의 줄의 사씨편을 보면은 왕거증 왕이 거동을 하면은 그 따르는 자들이라. 그 다음에 천부장은 통천인지 수요 천인을 통솔하는 장수이고 백부장은 통백인지 수여라 100명을 통솔하는 장수이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군사들을 직급에 따라서 전체 쭉 한번 그 장수들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직접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저 군사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가서 돕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작은 그 제후국들을 쭉 부릅니다. 제후국들 그리고 급이죠. 그리고 용나라와 총나라와 강나라와 무나라와 미나라와 여나라 노나라와 팽나라와 복나라 사람들이요. 그죠? 앞에는 이제 군사들 대장들은 전 불렀으니까 아까 총군이라 했으니까 불렀죠.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을 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병사들을 쭉 부르면서 부르면서 그다음 먼저 보고 할게요. 이과하며 그대들의 창을 칭이라 하면 들다 저울 때 칭이니까 저울은 우리가 그 양쪽 그 뭐예요 추하고 있는 거 다르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들며 비이간하며 그대들의 방패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두며 입임모하며 그 다음에 창이라고 하는 것 모라고 하는 긴 창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긴 창은 손으로 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세워서 그죠? 땅에다 반듯하게 세우라. 내 맹세하리라. 그래서 이제 먼저 쭉 부르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전열을 정비하고 맹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그 위에 있는 그 나라들 이름과 관련해서는 춘추 좌전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보도 듣도 못한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춘추에 보면은 용과 그 다음에
백복으로 이제 보면은 문공 16년편에 용과 백복으로 초나라를 쳤다라고 했으니 용나라, 복나라는 결국 강한, 그저 강수와 한수의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강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글자에서 양자가 보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 서쪽에, 그죠?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모미라고 하는 곳은 파쪽에 있고, 노팽이라고 하는 그 두 나라는 서북쪽에 있느니라. 무왕 벌주에 무왕이 주나라를 칠 때 불기 회자 800국이언을 기약하지 않고 모인 자들이 800개 나라가 되었거늘 지금 서사에 군사들 앞에서 맹세함에 독칭 8국자는 이 가운데서도 8개 나라만을 일컬은 것은 아마도 8국이 8개 국이 근주 서도하여 주나라의 서쪽 도읍지와 가까워서 바로 복역일세 평소에도 항상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와서 함께 복역했기 때문에 복종하여 그 다음 부역을 했기 때문에 내 약속이 전자요. 그래서 이에 그 전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나라들이고 또 상문 소원 우방 총군은 그리고 위에서 이미 우방의 총군들이여 라고 말한 것은 범지 제후의 서자해라. 그래서 두루 무릇 그 제후들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라는 말이라. 그 다음에 창과 관련해서 쭉 창과 방패,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은 든다. 저울 칭자니까 저울 때 이렇게 들어서 물건 재니까 든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을 표현하고 과, 극. 간이라고 하는 것은 방패 순하고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모라고 하는 것은 극에 속하는 것인데 이게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장, 길이가 두 장이라 당나라 공시가 말하기를 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옆으로 좀 가지친 모양이 되죠. 가지친 모양이니까 단나야 짧아서 인집이 거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잡고서 들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칭이라 했고 방패 같은 경우에는 병이 한적이라. 이것을 나란히 이렇게 들고서 내 키만큼 들고서는 바로 이제 적들을 막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키에 맞춰서 나란히 그냥 나란히 쭉 이제 세운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고 그 다음에 모라고 하는 뭐 키와 나란히 한다 그것도 상관없겠네요. 모라고 하는 것은 길어서 입지어지라. 그래서 땅에다 세우는 것이라. 그러므로 입이라라고 표현했고 기계 엄정하면 이러한 병기들이 엄숙하고 바르면 사기 정명하니 사기가 정미하게 그죠? 정미하게 밝아지니 연후에 그런 뒤에야 그래서 맹세하는 말을 그죠? 능히 들을 수 있느니라. 딱 그죠? 정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을 한데 잘 모두어서 그래서 들을 수 있더라라는 내용. 그 다음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인가요? 시간 충분하구나. 그럼 5장, 6장 먼저 읽겠습니다. 왕왈, 고인, 유언왈, 빈개는 무신이니 빈개지 신은 유 가지 색이라 하도다. 옛사람이 그 다음에 금 수왕 상황 수는 유 부원을 시용하여 혼기 궐 사사하여 불답하며 혼기 권류 왕부 모제하여 부적하고 시숭시장하며 시신시사하여 비포하고 백성하며 이 관괴우 상읍하도다. 자, 왕이 가라사대 고인이 말을 두어 가라사대 말을 두어 이르시기를 말을 두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을 두어 말하셨는데 빈개는 무신이니 암탉은 새벽이 없으니 그러니까 새벽이 없다라는 것은
암탉은 새벽에 울어서 새벽을 알림이 없으니 빈개지 신은. 그런데 암탉이 새벽을 알림은 유가지생이라 하도다. 오직 집안의 쓸쓸함이라 하도다. 집안의 쓸쓸함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아침에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암탉이 그저 아침을 그 알린다라고 하는 거 수탉들은 다 죽고 힘이 없어가지고 암탉이 알린다 그러니까 참 쓸쓸하도다 그랬는데 비유한 말이죠. 그 주의 그 총비인 달기가 국가의 정사에까지 관여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지금 은나라는 달기에 의해서 자 이렇게 좌지우지 되더라. 그러니 이 나라에 그 남자들은 없고 결국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표현했죠. 그걸 또 반격해야죠. 아니 반격할 거는 항상 많습니다. 천자문에 뭐가 있죠? 제일 쉬운 천자문에 개전적성 나오죠. 개전 뭐 닭 이것도 써도 되고 닭기자 써도 닭주자 뭐죠? 새주자 써서 하고 상관없게 개전. 개전적성 그다음에 뭐예요? 거야동정인가요? 개전적성. 아, 안문자세 개전적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전 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경전에는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그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은 개전이라고 하는 곳은 뭐 왜 개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면은 그 개전 요 지역에서 이 지역이 지금 하남인가 어느 쪽이었던가 지금 옛날에 옹주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옹주 지역에 있는 곳인데 요 지역에서 암탉이 울었더니 이른바 문왕이 더 전해져는 문왕이 왕자가 되었다 표현데 그 말은 맞지는 않죠. 왕자라는 말은 지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계력이 그 다음 뒤에 아버지의 그 고공담보의 적통을 잇게 되고 그래서 뭐가 되면 공자가 되는 거죠. 공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공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암탉이 울었을 때에 암탉이 우는 일이 있었는데 암탉이 우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암탉을 얻었더니 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 울다라는 표현 안 하고 암탉을 얻었더니 그죠? 문왕이 암탉을 얻었더니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태백하고 중홍이 도망간 거죠. 피신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가 이렇게 이어졌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진목공이 있죠. 진나라의 그 나중에 전국시대 때 패자가 됐던 진목공이 암탉을 얻어서 뭐가 되었다? 패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지역에 지금의 보계사 이 닭을 중시 여겨서 그래서 그 암탉이 참으로 중요한 일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닭을 위한 사당이 있다 그럽니다. 이 암탉이지. 그래서 이제 항상 비유하는 내용이니까 요새 뭐라 그래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면 요즘 여자들 뭐라 그러던가요? 아니 남성분들 큰일 나셨네.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알을 낳았다. 원래 암탉은 안 운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알을 낳아놓고 울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이게 사람들이 사는 데서 이제 다쳤으니까 하등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는 야생닭으로 했을 때 내가 알 낳고 꼬꼬꼬꼬꼬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먹을 거 있다고 해서 바로 잡혀 먹히죠. 그래서 암탉은 기본적으로 안 온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푼수가 없어진 거죠. 인간들의 오랜 돌봄을 받으니까 아무 때나 꼬꼬꼬꼬꼬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신이 없는 애들이죠. 원래가 원칙적으로 야생에서는 울면 안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알을 낳고 울었다 그러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새끼 낳자마자 어떻게 하든가 엄마가 어미 그 말이나 애들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원래 초식동물들은 육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새끼 낳았던 동시에 낳았던 애기집 같은 다 자기가 먹잖아요. 새끼들 요거 다 핥아가지고서는 다 먹죠. 왜냐면 새끼들을 낳는데 약간 피와 더불어서 양수가 터지면서 이게 다 나오면은 냄새가 빨리 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애미는 그거 다 먹어요. 왜냐? 새끼 보호해야 되죠.
새끼들 이제 나와서 이제 비쩍비쩍 되는데 와서 잡아먹으면 얼마나 모익감 되게 좋습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안 한답니다. 요새는, 어쨌든 요새는 암탉이 울면은 알을 낳는다. 아주 생산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그 암탉이 물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시원이 이 무왕 이전부터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가 암탉은 울지 않는다. 그게 원칙입니다. 종족 보존 위해서 기본적인 거고요.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삭이라 유가지 삭이라고 표현하는 그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색하면 차질색이 되고 노끈 삭 그다음에 그 쓸쓸하다 그럴 때 삭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노끈이라 읽을 때도 노끈 색 아니 노끈 삭. 우리가 삭도 표현하잖아요. 저 어디에요? 무슨 다리 이거 뭐라 그러죠? 케이블카 이렇게 타고 가는 그 끈 그거를 삭도라고 표현하죠. 케이블 이게 바로 삭이죠. 노끈이라고 끈이라고 하는 거니까 쓸쓸하다라고 할 때 삭이라라는 것. 삭은 그래서 소삭이라 그죠? 쓸쓸함이라 소소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빈개의 신이면 암탉이 새벽을 알리면 음양반상이니 음과 양의 뭐죠? 또 반대가 되니 그죠? 떳떳함을 뒤집으니 이렇게 되니까 또 반상이니 시위 요월이 가도색이라 이는 요월함이 되어서 그죠? 그 재앙이 되어서 가도가 쓸쓸해짐이니라. 꼭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이제 유학자들 그러니까 주작 이거 뭐 미워하는 까닭이 여기 있으면 무슨 음양 반상이냐 해서 과학적으로 좀 따져주면 되죠.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된다? 알 먹히게 되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울지 않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월 개념으로 표현하면은 울면은 진짜 요 재앙이죠. 왜? 새끼들 다 잡혀 먹이니까 바로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장언 주유 부원 시용이라 그래서 장차 주가 오직 부인의 말을 이에 쓴 것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먼저 이를 발표함이라 금 상황수 유 부원을 시용하여 밑에 있는 내용 쓴 거죠. 지금의 그 상황인 수가 오직 부인의 말을 이에 써서 혼기 걸사사하여 그 제사를 버리기를 어둡게 그죠? 어둡게 그 제사를 버려두고 그럼 방자하게 이렇게 됐네. 그 방자하게 제사를 버려서 불탑하며 자 우리가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추원보본이죠. 그 조상에 대한 그 먼 조상을 추모하고 그 다음에 그 근본에 대해서 보답하는 일인데 그래서 보답을 하지 아니하여 혼기 권류 왕부 모제하여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 왕부와 어머니의 형제들을 다 버려서 부적하고 그 다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따르지 않을까 뭐 거들떠도 보지 않고 내유 사방지 다죄 포도를 시숭시장하며 그리고 이에 오직 사방에 죄 많은 자들 그죠? 죄 많은 자들 가운데에서 포도니까 이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도망쳐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온 자들을 오히려 이에 높이고 이에 이들을 기르면서 이들을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서 신시사하여 이들을 믿고 이들을 부려서 시이위 대부 경사하여 그리고 또 이들을 대부와 경사로 삼아서 포하고 백성하여 하여금 백성들에게 그저 백성들에 대해서 포악하게 하면서 이 간괴우 상읍하도다. 이로써 상나라읍에서 바로 그 간악한 짓과 바로 도적질을 하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현신들을 등용하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죄짓고 도망온 자들 다 등용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펼침이고 답이라고 하는 것은 보예라 보답함이라 부는 달기야라 열려전에 이르기를
주 호주 음락하고 불이 달기하여 달기 소거자를 귀지하고 소증자를 주지라. 연려전에 보면은 주는 바로 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쾌락 술과 음란한 쾌락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달기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달기가 그 천거하는 자를 귀하게 귀한 자리로 올리고 달기가 미워하는 자를 베어버렸느니라. 유 달기지 언시용이라. 오직 달기의 말을 이해썼느니라. 그러므로 전도 혼란이라. 모든 것이 다 뒤집히고 혼란해졌느니라. 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보본, 그죠? 추원보본에 해당되는데, 추원이면 먼 곳에 저기 그 조상들을 미룬다라고 하는 추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추원보본, 추원보본하는 일인데, 일인건을 주의 혼란하여 주가 어둡고 어지럽게 하여서 소 당진지 제사에 불보하니라. 그 마땅히 제사를 올려야 하는 바를 버려서 보답하지 아니했느니라. 곤제는 선왕의 자손이거늘. 윤이라 하면 대이을 윤자입니다. 곤제라고 하는 것은 선왕의 다 자손인데 주의 혼란하고 주의가 이거를 어두워서 어지럽히고 왕부 모제의 분리 도우지하여 그 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은아버지들에 해당되겠죠. 왕부와 그 다음에 어머니의 형제들, 이모, 외삼촌들을 버리고 도로서 만나지 아니하여서 종묘지 예하고 종묘의 예를 버리고 무종족지 의인이라. 종족의 의리도 없앴느니라. 내유 사방 다제 도망지인을. 그래서 오직 사방에 죄가 많은 자들 가운데에서 도망온 자들을 존숭이 신사지하여 높이고, 그죠? 벼슬을 높이고 이들을 믿op게, 그죠? 믿고서 그 다음에 이들을 부려서, 그죠? 이들로 하여금 대보와 경사를 삼아서 하여금 백성들을 포악하게 하고 관괴우 상업하니라. 상업에서 간악한 짓과 도적질을 하게 하였느니라. 개 주호고 달기지 패하고 대개가 주가 달기에 미혹되어서 바로 사랑하고, 그죠? 치우쳐 사랑하고 상난 이하여 떳떳함을 배반하고 이치를 어지럽혀서 수치 유독 여찬이라. 마침내 천하에 독을 흐르게 함을 하게 이른 것이 독을 흐르게 함이 이와 같이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7장 8장 예? 따를 네네네. 감사합니다. 추원보본 쭉 따라서. 자,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10장까지 다 읽겠습니다. 금자 발은 유공행 천지 벌하노니 금일지 사는 불건호 육보 칠척하라. 내지 재연하리니 부자는 옥제하라. 불건호 4벌, 5벌, 6벌, 7벌 하여 내지 재연하리니 옥제하라. 부자여 상환환여 호여 비하여 영여파 영여비 맞아 영여비죠. 큰 건 파오 상교하여 불화극분하여 이역 서토하라. 욱제하라. 부자여. 글자를 다 잊어버려. 10장. 그 다음에 이소 불우기면 기호이공에 요육하리라. 자, 7장 보면 금자 발은 이제 나 발은 금여 발은 이제 나 발은 유 공행 천지 벌하노니 오직 공순이 하늘의 벌을 행하려 하노니 금일지 사는 오늘의 일은 불건우
어디 어디에 그 다음에 그 허물하지 말지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건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허물한다. 그러니까 허물하게 하지 말지라 이거 이상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보칠보 지금 이때는 양쪽이 지금은 전쟁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한 거죠. 이거는 몰래 침입한 게 아닙니다. 미리 그 천자한테 통고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지금 그 군사들이 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데 자,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겠죠. 요 사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나라의 서쪽에서 왔다니까 동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무조건 여러분들 승리하겠다는 이 집념으로 그 다음에 막 공을 많이 사오겠다는 예보로 혼자만 그냥 쫙 가서 누구 죽이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똑같이 가서 몇 보, 6보, 7보 이렇게 됩니다. 6보, 7보를 넘지 말라.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만 가서 치고 같이 가서 부딪히지 않으면 그냥 너 가만히 있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전열을 흐트리지 말고 그러니까 6보, 7보를 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에 재현하리니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춰서 가지런해야 할 것이니 부자들은 장사들은 힘쓸지라 서로 용기 백배 해가지고 공 많이 세우겠다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은 전열도 흐트러지고 자 그래서 오히려 저쪽 군사들 자극할 일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위험만 보일 뿐이라 이런 것이죠. 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요욱은 힘씀이라 보라고 하는 것은 진추해라 앞으로 나아가서 걸어 나감이고 재라고 하는 것은 가지런히 정비함이라 정재하라 금일지 전은 오늘 전쟁에 있어서는 불과 6보 7보 그러니까 6보 7보를 넘지 아니하고 내지 재라 그 정도만 갔다가 거기서 멈춰 서고 다시 한번 전열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적 보고 다시 한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라. 차는 고지 좌착 진돼지 법이니 우리가 이제 군사훈련할 때 앉아 일어나 그 다음에 나아가 물러가라고 하는 좌작 진태의 법으로서 알려준 것이니 소위 계기 경진여라 그 가볍게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바이라.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불건호 4벌 5벌 6벌 7벌 하여 내지 재현하리니 욱지하라 부재여. 그 다음에 그래 그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와 하고 4번 짜다다닥 공격 4번 5번 6번 7번까지 그죠? 이 공격을 넘지 말고 그 정도 되면 일단 자 멈춰서 가지런히 할 것이니 그 다음에 그 힘쓸지어라 그 다음에 부자들이여 장사들이여 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창으로 치고 찌르고 하는 것이라 소 불하 사오하고 적게는 4-5번 아래로는 하지 말고 그죠? 적어도 4-5번 치고 그 다음에 많게는 6-7번을 넘지 말고서 가지런히 함이라. 차는 고지 공살 그 다음에 격자지 법이니 자 공격하여 죽이고 쳐서 찌르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니 이로써 소위 기계기 탐살예라 너무 탐욕스럽게 상대방을 죽여서 공을 많이 세우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함이니라. 되도록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상대방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전부 누구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이죠.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이 결국은 나의 백성들이 될 텐데 적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많이 죽이면 내가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원망하면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 자식들, 그 부인들, 그 가족들이 두고두고 나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죽이는 것을 그저 탐하지 말라. 죽여서 공세우는 것을 탐하지 말지라 라고 해서 당부하는 거죠. 상언 부재 욱제라 하고 위에서는 또 그 장사들이여 힘쓸지어라 하고 또 여기서도 그 힘쓸지어라 부자들이여 해서 이거는 도치법을 쓴 거죠. 앞뒤만 바꾼 것인데 다 반복 성문하여 반복적으로 서로가 뒤집어서 문장을 이루어서 이치기 정령 권면지의니 그 정령 그죠? 정령 권명케 하는 뜻을 이룬 것이니 아래도 마찬가지니라. 자, 다들 욱제라 부자여 욱제라 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음에 상 환하면 굳세로 한자죠. 굳세고 굳세요. 오히려 바라건대 그죠? 바라건대 굳세고 굳세요. 누구처럼 여호 여비 비유처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잘 모르는 그 짐승인데요. 그 집이라고도 지금 표현하는 말이라 그랬고, 어쨌든 우리는 범에 속하는 종류라 이렇게 봅니다. 비휴라고 하는. 자, 그 바라건대 그대들은 굳세고 굳세어서 마치 호랑이처럼 비유처럼 그렇게 굳세고 굳세어서 굳세며, 또 뭐냐면 여웅여파, 그죠? 마치 곰처럼, 작은 곰처럼 큰 곰처럼, 그죠? 곰처럼 큰 곰처럼 굳세고 굳세어서 해서 굳센 것을 호랑이와 비유와 그 다음에 곰, 작은 곰, 큰 곰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상나라 들판에서. 하니까 상나라 들판에서 상나라 군사들과 맞서 싸움에 저 범처럼 비유처럼 곰처럼 큰 곰처럼 굳세고 굳세어서 불합극역하며, 굳센데 그런데 맞이하지 말라 합니다. 누구를? 극분, 능히 도망쳐 오는 자들을, 이거죠. 도망쳐 오는 자들을 맞이해서 찔러 죽이지 말라 이 소리예요. 도망쳐 저쪽으로 가도 안 되고 결국 이쪽 편으로 오는 건데, 우리 쪽으로 오는 건데, 이건 투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맞이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 맞이하여서 뒤에 있는 날까지 이 써 있자니까 뒤에 극분하여 이역 서토하라. 그러니까 도망오는 자들을 맞이하여서 우리 서토의 그 부역으로서 하지 말라. 서토에서 부리는 사람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들 도망오는 자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잡아가지고 맨 앞에다 세워가지고 이른바 그 뭐예요? 화살바지 그 다음에 창바지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저들은 우리한테 투항해 오는 자들이고 살고 싶어서 도망오는 자들인데 왜 죽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힘쓸지어라. 그 장사들이요. 관한이라고 하는 것은 위모모라, 비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니 바로 범에 속한 것이라. 욕 장사여 사수지 맹하여, 장사들로 하여금 마치 앞에 든 그 네 종류의 짐승의 용맹스러운 사람처럼 하여서 이 분겨고 상교라, 상나라 들판에서 떨쳐 치도록 하고자 함이라. 떨쳐 싸우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영냐라. 능불내 강자를, 능히 도망쳐서 와서, 강이 아니라 항하는 거죠. 항복하는 자를 물령격지하여 맞이하여서 쳐서 이 노역 서토지인이라. 우리 서방의 사람들의 그저 노역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죠? 부리는 사람들로 하지 말지라. 진정한 다 나의 백성이라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죠. 차는 면기 무용이 계기 살항례라. 그 무용에 힘쓰면서도 그저 이 항복하는 사람들을 그저 죽이는 것을 경계함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목야편 10장입니다. 이소 불룩이면 기호 이궁에 유육하리라. 그죠? 그대들이 힘쓰지 아니하면, 그들이 지금 내가 경계의 말을 쭉 베풀었는데 이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전진해서 멋대로 찔러 죽이는 일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투항하는 자들 갖다 오히려 앞에다 전진 배치시켜서 그 총알 배지로 만들면은 그대들 몸에 반드시 그대들도 죽임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단단히 엄포를 하죠. 전쟁의 상황에서는 자,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이런 데 보면은 나중에 둔감해지죠.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자비하게 죽이게 된답니다. 왜냐면은 바로 앞서서, 그죠? 앞서서 이 칼하고 창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돌죠. 미쳐버리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은 그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듭 경계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죽여서 그게 공을 많이 세워서 이걸 가지고 상 받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결코 내가 여러분들을 후상하는 일은 아닐 것이라. 오히려 여러분들 그대 몸에 죽음이 있을 것이니 잘 명심할지어라. 그러면서 아주 단단하게 경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의 상황이니까 우리가 평시의 상황에다 비춰놓고 어떻게 이렇게 살벌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전쟁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탕임금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문항 마찬가지입니다.
불욱이라고 하는 것은 위불면허 전삼자라 앞에서 들었던 것에 대해서 힘쓰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이차편은 어리석은 내가 보건대 채침이죠. 이 편은 엄숙이 온우하여 여탕서 고로 상표리하니, 엄숙하면서도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은 투항하는 자들에 대한 온화함과 그 후덕함이 있는 거죠. 하여서, 그리고 또 무작위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살인을 하면서, 이건 공식적으로 하니까 이제 살인은 아닌데요. 어쨌든 사람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는 것을 내비쳤기 때문에, 탕임금이 맹세한 탕서의 그 탕고와 함께 서로 간에 표리가 되니 진성인지 언냐라. 진실로 이거는 성인의 말이니라. 태서 무성은 태서 상중하, 그 다음에 무성편은 일 한 편의 속에 사비진주로 일인지 구하니, 가만히 보면은 꼭 한 사람의 입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니, 나온 것 같지는 않으니, 전부 다가 사온 것 같지는 아니하니, 아마도 뒤에 뭐 사관이 쓰면서 조금씩 더 덧붙인 말들이 있지 아니할까 하니, 언독차 위 전서화, 어찌 홀로 이것만이 온전한 글이 되겠는가. 이것도 분명히 뭔가가 조금씩은 뭐 이렇게 좀 덧붙이고 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독자 기미진이라, 그 맛을 잘 보아야 음미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잘 음미해 가면서 이게 아마 후대에 다시 조금들 이렇게 첨삭되고 한 내용들까지 있을 것이라, 특히 태서나 이런 태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잔혹하게 주가 죽였다라고 하는 대목들에 대해서는 조금들 생각해 봐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